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뻥! 안녕하세요. 뉴욕에 가보지 못했는데 뉴욕 소식을 전하러 온 주스입니다. 그렇게 그만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줘. 이거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몰라요? 세상에. 식구입니다. 뭐 얘기가 돼야 얘기를 하지. 여러분 아시죠? 아니, 우리 식구님이 노래하시면 조회수 엄청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만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줘. 이거 안녕 늑대. 줄리. 몰라요? 나 좀 속상해 아주. 너무 귀여우시다. 네. 이거 라방하면은 저 가수 데뷔합니다 바로. 캐스팅제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27입니다. 제가 이번에 런던에 갔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온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뮤지컬이 이번에 토니상에서 뮤지컬 중에서는 가장 노미네이트가 많이 된 작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토니상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아마 토니상 결과가 나왔겠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수상 선전을 기원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바로 뮤지컬 앤 줄리엣입니다. 오. 많이 들어왔는데. 네. 아니, 이게 줄거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 미장센도 그렇고,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주크박스 아니에요, 이거? 네, 주크박스 뮤지컬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맘마미아 리뷰를 했잖아요. 맘마미아처럼 스웨덴 출신의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인 맥스 마틴의 음악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분이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몇 개나 하셨을까요? 맞춰보시겠어요? 100개. 20개. 100개, 20개, 76곡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오, 내가 가까워. 네. 아니, 거기에 그 줄리엣의 아까 제가 불렀던 기다려 늑대는 없나요? 주크박스 뮤지컬인데? 그렇게. 아니, 이거 기다려 늑대 이건 진짜 명곡이에요. 네, 근데 27님, 제가 주스님은 모르는 건 이해하겠는데 27님은 우리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노래방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노래를 원곡을 들으면 제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네. 이렇게 자유롭게 각색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 이게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기 주스님 이번 편은 이 줄리엣 노래를 좀 배경음악으로 좀 깔아주세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물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속상하네. 3초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딱 3초가 기다려줄 때 3초 넣어주세요. 그래서 뭐 이분이 함께 작업하신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케이티 페리, 핑크, 켈리 클락슨, 마룬 5,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콜드플레이랑 BTS, 대박이다. 아리아나 그란데. 왜 여러분? 아니 근데 가수분들은 다 되게 유명한데 네. 그 작곡자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왜냐면 사실 아무리 인기 있는 음악이어도 프로듀서 이름을 찾아보진 않잖아요. 근데 작곡가 이름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폴 맥카트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틀즈 폴 맥카트니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곡만 하고 이제 자기의 작품을 노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약간 김형석 그러면 김형석은 다 알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 사람들은 이 작곡가를 다 알겠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한 2000년대부터는 이제 히트곡을 거의 다 쓰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팝송을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사실 팝송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을 가던 가게를 들어가던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익숙한 팝송들이 이 뮤지컬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맘마미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맘마미아를 볼 때 왜 그렇게 관객들이 열광하는지를 느끼지 못했다가 앤줄리엣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노래가 딱 절묘하게 이 장면에 어우러져 나올 때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따라 부르고 싶고 이런 거를 저는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봤던 주크박스 뮤지컬은 어찌됐든 다 저의 세대 전이었는데 앤줄리엣은 제 세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관객층도 굉장히 어려요. 심지어 저보다 더 어린 관객들도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리다고 하면 그게 몇 살 정도? 10살 전후의 애기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애기들이 원래 그동안
영국이나 미국 가서 뭐 주로 본 뮤지컬이 뭐 라이언 킹, 위키드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앤줄리엣을 보러 가는 거죠. 왜냐면 그것들 이미 한번 다 봤을 나이니까. 왜냐면 오픈런으로 공연이 되다 보니까 뭐 마틸다나 라이언 킹이랑 이미 봤고 이제는 앤줄리엣을 보러 많이들 오는 거고요.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이름만 봐도 예상하실 수 있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사실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얘기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굉장히 특이한 변주들을 줬어요. 이 뮤지컬은 로미오와 줄리엣 첫 공연 전에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아내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요. 동명이인 때문에. 누군지 아시나요? 유명한 해서웨이. 분이죠. 네,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세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아내인 앤 해서웨이가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나 결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줄리엣이 왜 따라 죽어야 돼? 하고 몰래 결말을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뮤지컬의 시작이 줄리엣이 죽지 않았더라면이에요. 그래서 뮤지컬에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간판이 크게 내려와져 있고 공연 시작 전에는 앙상블 배우들이 진짜 펍에 와서 클럽에 온 것처럼 관객들이랑 인사하고 그냥 간단하게 춤도 추고 하다가 이제 뮤지컬이 시작되면 셰익스피어의 아내인 앤이 나 그 결말 되게 마음에 안 드니까 줄리엣은 안 죽는 걸로 바꿀게 하고 그래서 로미오 간판은 사라지고요. 앤 줄리엣만 남아요. 그래서 뮤지컬이 앤 줄리엣이에요. 와 줄리엣인 거죠. 로미오 간판도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앤줄리엣에는 로미오가 안 나와요? 스포일러인데 좀 이따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네. 스포일러구나. 네, 로미오의 장례식에서 줄리엣은 로미오가 자기 말고도 굉장히 양다리, 삼다리 넘게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줄리엣을 찾아온 유모랑 메이라고 해서 줄리엣의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식스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성 정체성을 논바이너리라고 정체성을 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존재 때문에 굉장히 뮤지컬 스토리가 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아내인 앤 해서웨이가 나도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를 에이프릴이라는 캐릭터로 바꿔서 작품에 같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줄리엣의 친구 3명이 줄리엣의 유모, 논바이너리 친구,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다가 팬시하고 굉장히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걸 보게 돼요. 그 파티가 뭘까 하고 보니까 이제 프랑스와라는 금수저의 생일 파티인 거죠. 그래서 그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침입해서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와의 아빠인 렌스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귀족인데 옛날 옛적에 줄리엣의 유모랑 이 렌스랑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복잡단안하네요. 근데 또 줄리엣은 렌스의 아들인 프랑스와랑 눈이 맞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줄리엣이랑 줄리엣의 논바이너리 친구인 메랑 이야기를 나눠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근데 또 줄리엣이랑 프랑스와랑 눈이 맞기 전에 메랑 프랑스와가 먼저 눈이 맞았던 거예요. 아니 진짜 정말 이거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인물 가계도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삼각관계인 건데 삼각관계의 성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기 주스님 이번에 표지는 그래프로 해서 올려주세요. 이 인물 관계도 공연 사진이 아니라 공연 인물 해갖고 요렇게 러브라인, 요렇게 러브라인 이렇게 맞아. 해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졌나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등장해야겠다. 작품에 나도 등장시켜줘. 그래요. 걔는 또 왜 가만히 있지 또 왜 또. 근데 그래서 일단은 오지랖이야. 일단은 앤 해서웨이가 셰익스피어를 마차 기사로 작품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브라인이 너무 꼬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이 있는데 케이티 페리의 티네이지 드림이라고 우리는 되게 풋풋한 청소년의 사랑을 하고 있어 하는 굉장히 야한 노래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뜨거운 노래를 프랑스와의 아빠인 귀족 렌스랑 그다음에 줄리엣의 유모가 중년의 사랑인데 우리 옛날에 그때 참 풋풋했지 그러면서 티네이지 드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다 이 뮤지컬의 티네이지 드림이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거든요. 이 뮤지컬 티네이지 드림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풋풋한 줄리엣이랑 뭐 프랑스어가 부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년 커플이 우리 옛날에 이렇게 금지된 사랑을 했었잖아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장면이었고요.
셰익스피어가 작품에 등장한 이후에 너무 자기 작품이 망가지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로미오도 부활시켜야겠다. 그래서 1막 엔딩에 로미오가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건 It's my life라고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삶이야. It's my life. 이 노래야. 그잖아요. 살아나는 사람이 It's my life를 부르면서 살아나요. 그 노래 되게 유명하죠, 이 작품에.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It's my life를 부르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1막이 끝나서 관객들은 다 에이 하면서 다들 정말 객석 분위기가 후끈후끈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진짜 천방지축 오합지졸 다 모였네요. 근데 오히려 더 신선했던 게 로미오와 줄리엣 진짜 아무리 잘 바꿔도 맞아요. 뻔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뻔하죠. 작품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베이스를 하고 있고 분명히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가는데 너무 꼬이고 꼬이는 사랑 얘기다 보니까 상상이 안 가고 또 음악도 너무나 익숙한 음악들이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색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창 셰익스피어를 각색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심지어 나왔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만도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그 뭐였지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그렇고 R&J도 그렇고 그다음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그렇고 웨스트 하루 사이드 종일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사실은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보는 건데 저는 왜 맨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하여간 좀 생각을 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현대 팝을 만났다 온 거잖아요. 네. 해체돼서 현재 팝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각색이 아니라 생 난리를 친 각색을 한 거잖아요. 너무 뭐 막장 드라마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 대본이 탄탄하다고 느낀 게 이 막 설명드리면서 같이 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해체라는 건 네. 원작에 대해서 충실하게 100% 이해했을 때 해체가 해야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해체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가장 좀 뭐라 그러지? 공연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많은 각색 작품들이 캐릭터만 뽑아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만 뽑아서 이러한 캐릭터들을 그냥 이렇게 막 버무려서 만들거나 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또 아리스토텔레스 형님께서 네. 시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플롯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플롯. 근데 왜 플롯일까? 네. 우리가 그걸 항상 되새겨 보면 결국에는 그 작품의 구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캐릭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은 플롯 다음의 캐릭터였거든요. 네, 캐릭터만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 플롯에 대한 그래서 사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그 플롯을 그대로 갖고 오고 캐릭터만 조금 바꾼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작이 됐죠.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앤줄리엇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네. 주스님이 이마까지 얘기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캐릭터만 갖고 온 건 아닐 거예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갖고 있는 플롯에서 서브 플롯들을 네. 다 차용해서 아마도 왜냐면 아까 뭐 유머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서브 플롯까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것도 되게 촘촘하게 해체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고향이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한 각색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맞아요. 신기했던 게 썸씽 로튼이 아직까지 막상 영국 못 갔거든요. 그렇구나. 그것도 가면은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요. 막 이러겠지만 저 뭐야. 싫어할 수 있어요, 진짜. 시대에 저렇지 않았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썸씽 로튼 창작진이 만든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이 앤줄리엣의 폐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앤줄리엣이 막을 내리고 지금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그 극장에 올라가 있어요. 셰익스버리 티어터에. 그리고 앤줄리엣은 지금 브로드웨이를 메인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 막상 미세스 다우파이어 창작진이 만든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는 웨스트엔드 아직 못 갔는데 정작 앤줄리엣은 막을 내리고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근데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이게 또 한국에서 엄청나게 각색을 하고 러닝타임이 30분 넘게 길어져서 저는 오히려 외국 버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뭔가- 아마 주연 배우들이 너무 자유롭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는 것 같던데. 여기 우리 27님의 리뷰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얼마나 놀란지. 잘생기면 다오빠요. 오스카에 윤여정 나오고 뭐 라이센스가 맞나 싶었는데. 네.